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리 책임 못 져. 감당할 수 없어. 딱 스탑해버리면 실은 그 사역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는 정말 큰 어려움과 또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지인들을 격려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회성 사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지를 한번 사역을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리비전 교회 같은 경우 또 저도 예전에 참여했을 때 중국이라든지 또 몇 나라, 캄보디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모습은 정말로 소중한 선교 사역이 아주 좋은 그런 사역의 샘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선택하면 적어도 뭐 3년 정도는 꾸준히 그 나라 지역의 사역에 참여하면 현지도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 역시 그들을 잘 이해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사역으로 현지 사역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한 지역에 사역 마치고 거기서 할 거 다 했어요. 볼 거 다 봤어. 그럼 더 이상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는 다음에 저 베트남에 키플링 가방 입으면 가더라. 내년도에 거기 가죠. 해가지고 또 거기 가고 키플링 가방 또 몇 마리 사고 태국에 가니까 코끼리가 재밌다더라. 타는 게 뭐 마사지 한다거나 한다 뭐 좋다 이런 얘기 듣고 또 글로 간다거나 실은 이렇게 만약에 사역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면 사역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효과적인 사역으로 안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에 참여한다면 꾸준히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과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장점, 우리가 타문화 사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 첫 번째가 교회 내 선교의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 저희 한국지구촌교회 같은 경우요, 약 3,500명 떠난다고 그랬죠? 선교를 마치고 가장 붐비는 곳이 있어요. 가장 분주한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냐면 전도폭발팀이에요. 전도폭발팀. 떠나기 전에 우리가 물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에 뭐 해외라든지 국내로 참여했던 분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또 목장과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본인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좀 더 구체적인 전도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을 마치고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등록하는 곳이 전도폭발팀이에요. 그래서 사역 마치고 나면 전도폭발팀은 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막 차고 넘칩니다. 우리끼리 이걸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네, 그러실 거죠. 가을에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아주 일률적으로 갔다 오면 무조건 전도폭발 받는 것도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과정이 교회를 더욱더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팀들은 그래요. 전도폭발팀뿐만 아니라 한글어 사역으로, BBS 사역으로 어디 갔다 왔는데 사역하고 보니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을 텐데 내년도에 우리가 BBS 사역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더 보충해서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헌신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는 팀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선교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와 사명을 더욱더 개발하고 또 그런 개발과 참여가 교회를 더욱더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끔 만드는 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거는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갔다 오면 오히려 받는 은혜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한 우리 어떤 그 목장 그 안에도 나눠주시고 권면해주시고 또 안내해주셔서 그분들 역시도 이러한 여러분들이 경험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개해준다 그러면 아마 이 리비전 교회가 또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더 부흥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선교사로서의 소명과 또 사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선교팀을 보내면서 그렇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갔다고 전 100%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선교사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이해하고 또 오히려 선교사님을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을 하면 막연했던 선교 사역에 대한 그 생각보다는 더 구체적인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선교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주 효과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또 그 은사와 사명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과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역의 참여가 더 큰 교회 사역의 부흥을 이뤄나갈 수 있고 또 본인의 개인적으로도 더 큰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사역을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선교사를 격려하고 또 그들의 사역을 후원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 그 한국지구촌교회 사역하면서 매달 한 번씩은 선교지를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해외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 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열흘 정도의 일정으로 제가 선교지 사역을 돌아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선교 목사로서 선교지 가면 주로 제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제대로 잘 사역하고 있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실은 선교사님들이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선교 목사로서 제가 가게 되니까 또 잘 보여야 되고 또 혹시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본인이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런 생각도 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하고 대화하거나 교제하는데 많이 이렇게 좀 어떤 장벽들이 있음을 제가 많이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선교지 가면 제가 평가를 안 합니다. 제가 먹을 거 잔뜩 싸가요. 선교사님이 잘 못 드시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싸가지고 제가 가거든요. 한 번 제가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제가 인도 간다고 했더니 저보고 삼겹살을 좀 싸오래요. 삼겹살.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선교사 우리 분들이 선교 목사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삼겹살을 싸우라고 할까? 삼겹살 싸가지고 공항에 가다 잡혀가지고 나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실은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못 싸가잖아요. 이거 동식물 이런 거 못 갖고 가잖아요. 저도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선교지 가면 다이렉트로 안 갑니다. 한번 몇 군데 거쳤다가 가거든요. 그래야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때도 인도를 갈 때 태국인가 또 싱가포르인가 하여튼 거쳐서 제가 인도까지 간 거예요. 아침 일찍 떠나가지고 밤 늦게 도착했거든요.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제가 인도 델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선교사님이 공항에 아주 많이 나오셨거든요. 또 제가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비행 여정 마치고 온 저를 보고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보자마자 여자 선교사님 그런 거예요. 삼겹살 가져왔습니까?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거 진심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저를 이제 데리고 제가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때 선교사님 얼굴들이 다 표정이 다 일그러진 거예요. 근데 또 말을 못 하시고 저분들이 왜 저럴까 저럴까 그냥 생각하고 선교사님 댁에 갔거든요. 늦은 시간에 갔는데 테이블 위에요. 상추에 쌈에 밥에 모든 게 테이블이 완전히 다 셋업이 된 거예요. 뭐만 없는 거예요. 네? 삼겹살만 없었던 거예요. 제가 딱 그걸 보고서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이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어떻게 해요? 저녁은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선교사님이 아주 고이고이 숨겨놨던 찬장 속에 숨겨놨던 스팸을 3개를 딱 꺼내가지고요. 그걸로 삼겹살 대신 먹었는데 실은 제가 스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껴 먹었습니다. 한 번에 먹을 거 몇 번 씹어서